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밤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시장의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 또 시장에 관한 객관적인 시선들을 함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발빠른 소식과 함께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빠르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빅 이벤트를 소화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 발표 이전에 다양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경제 지표 자체는 호조성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월달 금리뿐만 아니라 또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에 관한 어느 정도 희망론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FOMC 회의 발표에서 모호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이었는지 나스닥과 S&P는 하락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만 소폭의 상승률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 나타내주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2,300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한 것들은 현재 미지수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블라블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비트코인 여전히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상 낙폭이 좀 컸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또 인하가 될 것인지 여부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실버와의 격차도 조금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메타 플랫폼의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조정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치로 나올지에 관해서도 다각화된 분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골드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얼마나 많은 하락폭을 겪었던 시장이었는지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8,000달러 선입니다. 58,00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도 있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 들어서면서 58,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 사실 일주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 넘는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또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또 이더리움 가격 역시도 3,000달러 선 아래로 하회하면서 2,9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보다는 낙폭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큰 폭의 하락세 나타냈던 시장이었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10% 일주일 기준으로 크게 낙폭을 하면서 현재는 13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플 코인은 그래도 비교적 그 가격을 좀 지켜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잇는 게 이제 도지코인과 그리고 톤코인이 되겠는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의 일주일 하락세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또 밈코인들의 등락폭들에 좀 주의하시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흐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역시도 2%가량 하락하면서 시장의 규모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좀 뉴욕 증시와도 좀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가져가셔야 할지 좀 어려운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또 다양한 뉴스들 준비했기 때문에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저와 편하게 크립토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또 코코샤인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 목요일 시장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이 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셔야 할지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다양한 썰들을 한번 찾아봐도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여론들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들 함께 다뤄
보여드리기는 했었지만 또 시장의 현재 최근에는 이 부정적인 여론들, 비관론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비관론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눈여겨봐야 할 만한 그런 이제 비관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뭐 후에 우리가 또 좋은 시그널들이 있을 때 또 함께 나눠볼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는 하지 마시고 또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블라블라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FOMC 회의부터 조금 보실 텐데 일단은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다.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역시나 접하셨을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금리 인하 자체는 없었고 이제 동결이 일어날 것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다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파월의 발언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관계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파월한테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2%에 도달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3%에 만족할 수 없느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이어졌었는데 그 질문들에서도 파월은 여전히 2%를 좀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2%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수는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어져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매파적인 발언은 아니다라고 좀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인플레이션 2% 목표치 여전히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이 이제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뉴욕 증시와는 너무나 다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독단적인 또 시장의 어떤 악재들을 우리가 파헤치고 또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들 염려가 좀 많으셨을 텐데 이제 관련한 내용들 다뤄드렸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았던 내용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건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상황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파월이 아주 단호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전에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을 때는 실업률 자체도 10%였고 인플레이션도 이 3%보다 훨씬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물가가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2%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금리 인하를 천천히 단행을 하겠다. 이런 또 의도를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FOMC 회의 자체를 우리가 어차피 이번에는 동결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동결이 나오기도 했었고 파월의 발언이 그렇게 금융시장을 죽일 만한 발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FOMC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왜 이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 저도 의문점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조금 오늘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블라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것들이 이제 홍콩 ETF 성적표입니다. 홍콩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 ETF를 신청했던 운용사 자체가 중국에 본토를 두고 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의 현물 ETF는 미국과 이제 유럽 기관들의 유입들이 있었다면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시장 기관들의 유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까지는 흥행몰이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흥행성들이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고 조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홍콩 ETF가 출시가 됐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던 게 원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1,100만 달러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시장에서 열렸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또 그러한 결과치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염려를 하시고 또 이러한 영향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날 거래량이 1,1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됐었을 때 거래량이 6억 5천만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그러한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관들의 투입이라든지 또 중국 투자자들의 투입들이 아직까지는 좀 집계치로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보다 뒤처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홍콩 시장은 아시아 시장을 대변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홍콩 시장을 통해서 뭐 중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성적표만 놓고 봤을 때 미국보다 뒤처지는 이유를 이제 블룸버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중국 자본의 유입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 투자자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홍콩 비트코인 ETF를 매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현실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본토의 개인 투자자가 이론적으로는 연간 5만 달러의 송금 한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ETF를 구입할 수 있는 좀 우회적인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굉장히 규제가 복잡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투자자들이 뭐 어느 정도 규제가 풀어진 상황에서 이 현물 ETF를 홍콩 시장을 통해서 구입한다라는 게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의 유입을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홍콩 시장의 흥행성도 굉장히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막 좋았을 때나 아직까지 강세장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 이런 악재는 큰 악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들이 또 시장 가격에 충분히 영향을 주고 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또 오랜만에 하면서 어떻게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크립토컨트에서 이제 보여줬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인데, 지금 현재 매집 주소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게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매집 주소 증가가 현재 시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매집 주소가 증가가 돼야지 시장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난 2개월간 횡보세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제 주요 지지선인 6만 달러 선이 좀 이탈이 되면서 일단 수요가 둔화된 결과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매도를 한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장기 홀더가 될 수 있고 단기 홀더가 될 수 있고 투자자들마다 언제 시장에 들어왔는지는 각각 다르지만 매도 의사가 없었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매집하기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도 매도 의사가 없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좀 비트코인에 관한 절대적인 믿음들이 있었던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도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흔들렸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매집 주소들이 다시 매도로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그런 주소수가 증가했다라는 게 가격 하락의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크립토컨트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었던 홀더의 주소수가 3월 달에 16만 개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3월 정도에 16만 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약 9.6만 개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거의 절반 정도의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은 절대 매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심리에서 비트코인을 이제는 조금 매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일부의 물량이라도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 때문에 또 시장이 좀 흔들렸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러한 시선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이제 온체인 데이터도 좀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현 손실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랑 같이 좀 살펴보시자면 이 차트 자체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실현 손실이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특정 날짜에 이동된 코인 가격과 그다음에 이 코인들이 실제로 마지막으로 이동된 시점, 그러니까 처음 구매했을 때 가격 그리고 내가 현재 판매했을 때 판매가가 얼마이냐, 그 갭 차이를 좀 나타내는 건데 사실 이 손실 자체를 이제 많이 보는 투자자가 증가할수록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주황 색깔, 약간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러한 차트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과의 차이점들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왔었던 단기 보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 그래서 더 오를 것이다, 또 반감기가 오고 있다,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사실 이제 그때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분들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단기 투자자분들,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왔던 이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손실이 굉장히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매도의 그런 행동으로 바뀔 경우에 또 시장에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온체인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글래스노드에서는 신규 보유자분들의 패닉셀이 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구매했었던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적인 구매 가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가격이 59,800달러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가격이 저희가 아까 확인해 봤을 때 57,000달러 선이었잖아요. 57,800달러 선이었는데 이미 이런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 중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다음 포지션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여기서 용감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더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 것인지가 좀 중요할 텐데, 결과적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이 나타내게 되면은 내가 잡았던 타이밍들이 옳지 않았구나, 좋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을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현 손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예로 들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조금 방어를 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현 손실이 꼭 급증을 했다라고 해서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현 손실이 급증을 하더라도 이 물량이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또 다른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그렇게 침체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또 단기적인 매도 압력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온체인 분석도 같이 살펴보자면, 일단 보유 주소수들, 매집하는 보유 주소수들도 현재 감소를 하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도 현재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좀 시장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 시장에 관한 악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 유출량들도 같이 파악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자료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또 시장을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30일까지의 집계치이긴 한데 지금 연이은
유출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2일부터 30일까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토탈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된 게 이제 총 유출량을 나타내는 거고, 어찌 보면 단 3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의 매수 평균가도 중요하거든요. 그 매수 평균가 역시도 얼마인지 좀 집계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58,000달러 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은 59,000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집 평균가도 58,000달러이니까 사실 이 지지선이 좀 굉장히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깨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또 오늘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출량이 있을지, 혹은 지금 만약에 가격이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자분들도 현재 손실 중인 상태일 텐데, 그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아마 뭐 차트 분석적으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매물대라든지 또 시장의 심리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유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결과적으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5만 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을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에서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옹호적인 은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하나하나 풀어드렸었던 홍콩 ETF가 흥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들과 함께, 또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출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패닉셀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매집했던 투자자분들이 처음으로 매도를 시작하는 그런 동향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쭉 예로 들면서 비트코인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비관론들이 좀 상당히 많은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강세장을 위한, 진정한 불장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사태를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심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시장이 얼마나 잘 넘겨줄지, 얼마나 단단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또 오늘의 코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들로 또 함께 할 건지에 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의견들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한번 참고해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 전략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또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잡히는 대로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블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시장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